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4월 28일 오후 3시 기준 2차 추경 진행사항 팩트체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그 내용 공문을 토대로 해서 바로 설명드릴 텐데, 우리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 설명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1시 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서 소상공인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2차 추경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 소기업 551만 개사의 손실 규모에 따른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2차 방역지원금이 332만 개사, 대상자가 늘어났죠. 근데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금액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좀 더 설명드리겠고요. 또한 피해 지원금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피해 지원금, 온전한 손실보상, 금융구조 패키지, 세제 지원, 세제 세정 지원,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겠고요. 여기 제가 써드렸지만은 방역지원금이라는 얘기가 이제 사라졌죠. 그러니까 1차, 2차 방역지원금,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나왔던 3차 방역지원금, 이런 얘기 싹 사라졌습니다. 어떤 의미로 됐죠? 피해지원금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뜻은 뭘까요? 방역지원금의 연장선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언론 보도는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완전히 뭐 팩트가 아니었어요. 다 모든 지금까지 나왔던 언론 보도는 다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피해 지원금으로 이제 발표를 했고요. 방역 지원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죠. 그죠? 그래서 연장선이 아니라는 거를 확실히 오늘 인수위 발표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기준점이 달라졌어요. 계산하는 기준점, 대상자도 완전히 달라졌고요. 자, 이런 거서 좀 이따가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발표된 내용은 인수위의 계산인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과학적인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요, 인수위의 계산일 뿐이지 정무적 판단이 빠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무적이라는 개념은 뭐죠? 정치, 행정, 이런 판단들, 이런 내용들이 빠지고 과학적인 어떤 계산만을 했을 뿐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언제든지 저는 이거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고 추경안이 그대로 될지,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해요? 그러면 인수위에서 나왔던 오늘 발표된 내용 그대로 갖고 가겠느냐? 제 개인적 생각은 충분히 바뀔 여지가 있다. 왜? 정부적 판단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소상공인들 난리 나죠.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 것인가, 이것도 큰 변수입니다. 충분히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오늘 내용 나왔던 게 뭐길래 이렇게 제가 열을 낼까? 그 내용을 이제 좀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그 라이브로 다 들어봤는데 느낀 점이 뭐냐면, 야, 정부적 판단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내용이구나.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세하게 얘기할 때 이 내용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 설명 드렸고요. 이제 자세하게 좀 알아볼 건데, 공문을 보면서 가시죠. 공문이 제일 확실합니다. 자, 공문 보고 오겠습니다. 자,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이렇게 되어 있죠. 과학적 투계, 그죠? 오늘 공문입니다. 자,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그래서 민생경제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대외주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주의를 못한 것 같아요, 느낌상. 자, 아무튼간에 뭐 쓸데없는 얘기 넘어갈게요. 이런 것만 뭐 추진 배경부터 시작해서 뭐 인수위가 어떻게 행동했다, 뭐 어떻게 활동했다, 이런 거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고요. 중요한 것만 볼게요. 자, 목표 4대 핵심 과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발표된 내용에 네 가지가 핵심 과제입니다. 첫 번째, 피해 지원금이죠. 이름이 바뀌었죠? 방역접인가요? 아니죠. 이름 앞으로 이제는 피해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언론에서 나올 겁니다. 피해 지원금으로 바뀌었어요.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별표 5개. 과세 자료 없으신 분들은 어떡하죠?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누적 손실을 추계 분석하여 그간의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는 맞춤형 현금 지원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손실보상제, 그죠?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고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세 번째로 금융구조 패키지죠. 대출 부담 완화하겠다는 거고요. 소상공인 세제 지원, 세제와 세정 지원 강화입니다. 한마디로 세액공제 많게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볼게요. 자,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랬다 이거죠. 뭐 방역 조치가 강화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뀐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피해지원금으로 바뀌는데 뭐예요? 차등지원 추진입니다. 별표 5개. 정액제로 줬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차등지원 하겠답니다. 차등지원. 방역지원금 뭐였죠? 정액제였죠? 600만원, 뭐 나머지 600만원, 300만원, 기존까지 1차가 100만원, 2차가 300, 이게 정액제잖아요. 딱 줬잖아요. 그게 아니라 차등지원 하겠다. 공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죠?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죠. 공문에 차등지원으로 적혀 있어요. 그 다음 손실보상금 확대 요구 지속되었다. 과거에. 그래서 손실보상제를 강화하겠다. 보정률 상한, 하한액 인상. 이거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보정률 90에서 100% 높이겠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상향하겠다. 하한액도 인상하겠다는 거지 50만원에서 100만원 높이겠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오늘 발표 안 했어요. 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좀 더 자세히.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네 가지 제가 설명드렸죠. 자, 오늘 내용 깁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기니까 여러분 각오하고 들으셔야 돼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자, 네 가지 목표가 있다고 했는데 그걸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피해지원금입니다. 핵심 과제 1이에요. 자, 문제점이 뭐였냐면 정부는 인수위는 이렇게 생각하겠던 겁니다. 7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원이 요구가 계속됐다 이거죠. 지금까지 이거 되게 중요해요. 31조 6천억 원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소상공인 분들에게 7차례 재난지원금이 갔는데 이게 31조 6천억 원이라고 과학적 통계에 의해서 계산이 됐대요. 누적이 1843만 개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중요하냐면 오늘 그 브리핑에서 기자들도 많이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손실 추계를 해봤더니 인수위가 손실 추계를,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손실을 받았나 했더니 총 손실 규모가 54조 원이래요. 54조 원 총. 이거를 과학적으로 계산해봤더니 근데 지금까지 31조 6천억 원을 지급받았대요. 그럼 오세요. 54 마이너스 31조 6천억 원입니다. 그거 얼마예요? 대충 32조 원으로 보고 22조 원이죠. 그 22조 원 갖고 이제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그래서 기자들도 그 브리핑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묻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 브리핑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기자들이 뭐 그럼 나머지 22조 원 갖고 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31조 이미 줬다 이거죠. 일단 지급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개선 방안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중요하죠. 약 551만 개사의 손실 규모 추계를 했대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추계 결과 반영한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추경 통과 즉시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언제 추경이 통과될지 모르죠. 아무튼 이름은 피해 지원금으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개별 업체의 피해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하여 무슨 방식? 차등 지원 방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한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되게 의아합니다. 왜? 지금까지의 7차례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한다고 하지만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어떤 분이 댓글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그 오전에 올린 영상의 댓글이 같은 업종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업종인 거죠. 이게 같이 뭐 미용업인가? 아무튼 뭐 같은 시장에서 같은 비슷한 업을 하는데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 왜? 업종별 피해로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진짜 이런 경우가 생겨요. 과거에 그랬거든요. 규모가 큰 피해 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 검토. 말이 좋지.
이게 과연 현실화 되겠냐는 거죠. 어떻게 따질 것인가, 그 기준점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자, 주요 내용은 551만 개사가 된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기간 보세요. 기간. 그러면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9년 대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추경안이 확정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거는 인수위의 안이에요. 인수위의 안. 이거 바뀔 수는 있습니다. 정부적 판단이 전혀 없잖아요. 이제 새로운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에서 소상공인 반응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민주당도 뭔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이거는 인수위 아니라는 걸 보고 있어요. 이 확정이 아니니까요. 확정이 아니에요. 확정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인수위가 발표한 내용이에요. 근데 기간이 19년 대비예요. 또 19년 대비. 2020년, 21년도 손실분 합계입니다. 기간이. 이거 논란이 많았는데 왜 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준 볼까요? 기준? 자,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요. 예, 기본 조건이 되는 겁니다. 매출 감소 안 하면 이제 안 나오는 거야.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방역 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입니다. 이 영업이익이 뭐냐? 과학적으로 했대요. 그러면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뺍니다. 그럼 매출 총이익이 나요. 여기에서 판관비란 걸 뺍니다. 판관비, 판매관리비. 여러분의 뭐 월세 낸 거부터 시작해서 마케팅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빼요. 그래서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거든요. 이 영업이익 감소액이에요. 다시 한번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기본 조건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매출이 감소해야 돼요. 방역 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19년 대비 2020년, 21년 손실분 합계예요. 제가 봤을 때 요 기준 그대로 가잖아요. 엄청나게 작아집니다. 예, 엄청나게 작아져요. 예. 일단 600은 아니고요. 오늘 내용을 종합해보면 600 안됩니다. 이거는 600만원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받겠죠. 어떤 분들은 분명 받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마 600만원 안 될 겁니다. 요 기준대로 간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소상공인 분들은 공약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600만원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지금 뭐 과학적 판단에 의하면 이런 대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절대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뭐 오늘 뭐 금액 얘기 절대 안 나왔습니다. 뭐 기자들도 꼬치꼬치 물어봤는데 전혀 금액 얘기를 안 해줬죠. 그죠? 그거는 이제 추경안에서 같이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모르죠. 그 기간, 구간을 얘기도 안 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실보상제 강화. 핵심 과제 두 번째였어요. 손실보상금이 실제 손실 규모에 부족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이 주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렇죠. 부족하죠. 매출 규모가 작은 경우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분도 작아 하한액을 지급받는 경우도 많았었다. 맞아요. 이건 정말 맞았습니다. 그럼 개선 방안은 어떻게 되느냐? 1분기, 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제 운영 시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도 인상하겠다.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보정액 90에서 100%, 하한액 50만원에서 100만원 이런 거 내용 전혀 없죠. 여기 공문입니다. 이게 팩트죠. 그냥 상향하겠다, 인상하겠다 끝이에요. 전혀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죠? 얼마로 상향하겠다는 거 얘기도 없습니다. 이건 또 추경안에 나오겠죠. 영업이익 감소분에 대한 전부 보상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로 개편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 오전에 있잖아요. 오전에 제가 인수위한테는 묘수가 되겠지만은, 그죠? 그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꼼수로 될 수밖에 없는 제가 말을 아낀다고 했잖아요. 이제 말을 아낄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공문에서 확실히 확인했으니까 그죠? 제가 왜 인수위에서는 묘수가 되냐고 그런 말씀 드렸던 게 그냥 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지금의 물가가 장난 아니죠. 그죠? 지금 돈 풀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 그러니까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분명히 인수위 안에서도 지금 재정 지출을 많이 늘리기에는 굉장히 부담됐을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적자 부채 발행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고. 근데 공약한 건 뭐예요? 1,000만 원이죠. 그죠? 여기서 적을게요. 공약 1,000만 원이죠. 그다음에 뭐예요? 소급 적용이었어. 소급 적용. 손실보상. 자, 공약을 지켜야 돼요. 1,000만 원이라는 공약. 그러면 이미 400만 원 줬으니,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600만 원을 생각했던 거죠. 자, 이거 지켜야 되죠.
소급 적용도 해야 돼요. 그 손실보상 소급 적용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해야 돼, 공약. 근데 손실보상은 소급 적용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개정이에요, 개정. 이거 개정되지 않는 이상 힘듭니다. 이건 법 개정이 들어가야 돼요. 이건 법이기 때문에. 근데 국회에서 논의가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당장 못 지킨다고, 공약을. 그러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요것도 공약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통틀어서 가는 거예요, 통틀어서. 오늘 그래서 인수위에서 이 얘기를 이제 꺼낸 겁니다. 인수위에서 그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인수위 아까 뭐였더라? 그 라이브에서 우리 뒤늦게 나오신 발표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요거를 다 말실수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실수인지 모르겠는데 딱 예상대로 딱 요걸 얘기하더라고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이렇게 가는 게 인수위 입장에서는 맞는 거예요. 그럼 요것도 공약 지킬 수 있는 거고요. 예. 왜? 통틀어서 가니까. 이거를 당장 할 수는 없으니 이거를 당장 할 수, 소급 적용은 당장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소급 적용은 뭐예요? 2020년과 21년도 7월 이전, 21년도 7월 이전의 손실 보상에 대해서 온전한 손실 보상이 되게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인수위 안 들어가면 요것도 실제적으로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이걸 통틀어서 주니까 요것도 줄 수 있고 방역지원금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위 안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묘수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전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죠, 사실.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저는 딱 느낌이, 그냥 오늘 아침도 그랬고 발표하기 전부터 그랬고, 야, 이거 진짜 정무적 판단 하나도 없구나. 소상공인들 어떻게 생각할지가 전혀 뭐 고려되지도 않은 내용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그 인수위, 물론 인수위의 구성원들 알죠. 다 똑똑하신 분들이고 다 학자 출신도 많으시고요. 제가 여러 번 뭐 연합뉴스라든지 KBS에 나가서 그 인수위의 구성, 누가 분과위원 누가 됐고 이런 얘기 다 해드렸잖아요. 어떤 분들이 다 압니다. 너무 과학적이에요. 너무 과학적이에요, 진짜. 너무 과학적이라서 소상공인의 그 마음과 그 심리나 그 정무적이나 어떤 판단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어요, 진짜. 뭐라 할까요? 너무 차갑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할지를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이런 느낌이에요. 개인적 느낌은. 제가 봤을 땐 정말 이분들한테 묘수일 겁니다. 오늘 나왔던 방안이. 이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소급 적용하는 문제도 결국에는 지원해주지 않았냐. 2020년부터 21년도에 그 손해본 거, 그거 다 통틀어서 주니까 이번에 이 피해지원금이라는 게, 그래서 방역지원금이 아닌 거예요. 이 피해지원금이라는 내용이 이거 다 포함해서 주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럼 이것도 해결되고 이걸도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아마 묘수로 갖고 왔겠지만은 글쎄요. 제가 이걸 풀어드리잖아요. 그래서 전혀 묘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공문 보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공문 보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왔던 게 금융세제 패키지 지원이죠. 그죠? 이게 나왔던 게 채무부담이었어요. 그리고 세액공제였습니다. 자,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신설 핵심 과제 세 번째였는데요. 이미 저번에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일단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자 상환 부담 가중되고 있고 대출 부스라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조정. 부실 우려 소상공인입니다. 다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분들이 자꾸 이거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채무조정 받는 게. 그 다음에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이건 뭐예요? 대환대출이죠. 1금융권. 1금융권 지금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왜? 누군가는 떠 안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비은행권의 고리잖아요. 그럼 1금융권으로 가면 저리로 깎이잖아요. 그럼 그 금리의 차를 누군가가 부담해야 되는데, 정부가 100% 보증 서주느냐? 지금 100% 보증 안 서주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예,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은행이 이걸 떠안아야 해요. 몇 퍼센트는 떠안아야 되는데 부실을 그 은행이 과연 그거를 제 개인적 생각은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당연히 아무튼간에 은행들은 싫어하겠죠. 이것도 또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 지원 그죠? 이런 것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크게 도움은 뭐 채무 조정이 과연 어느 정도 범위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러분 이제 현실화 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기대는 많이 했지만 전혀 그 커트라인 넘지 못할 가능성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세정 지원 강화인데 사실 요거는 이제는 그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공제 부분 확대하겠다, 납세 기한 연장하겠다, 지방세 혜택하겠다. 뭐 이거는 연장이잖아요. 뭐 면제도 아니고 지방세 혜택 이것도 그 기간 연장 아닌가요? 세액공제 하겠다. 이거 세액공제 얼마나 되겠다고? 면세 농산물 의제 매입 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5%포인트 상향하겠다. 이거 음식점 하시는 분들한테는 솔직히 도움되는 거잖아요. 면세 농산물 의제 매입 세액공제 음식점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것도 조금 5%포인트 정도 상향이니까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닙니다. 그것도 공제잖아요, 공제. 예. 그러면 음식업 안 하시는 분들 면세 농산물을 매입세액을 필요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전혀 뭐 도움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결국에는 이거는 매입세액 받는 거니까. 뭐 성결제 세액공제 재추진 공제율 확대, 착한 임대 세액공제 연장. 예, 전혀 솔직히 말하면 직접적인 어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금액적으로는 뭐 꾸준하게 도움이 돼도 직접적으로 소상공인 느끼시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필요하거든요. 예, 이런 거 하면 정말 좋아요. 이게 그런데 문제가 소상공인 입장에서 다 안 와닿아요. 이게 이런 정책들이 세액공제 연장이라든지 공제율 확대라든지 매입세액공제 한도 상향이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안 와닿거든요. 근데 이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잘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잘한 거예요. 근데 그런 점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그 마음을 전혀 몰라. 그게 좀 안타까워. 이걸 과연 인수위에서 아니면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풀어줄지, 어떻게 홍보하고 소상공인들 어떻게 이해시킬지에 또 숙제도 안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발표 보면서.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이잖아요. 이건 뭐 원래부터 해왔던 건데 뭐. 지방소득세 납부 연장이잖아요. 이것도 뭐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이런 겁니다. 그럼 향후 추진 계획 좀 가볼게요. 예, 뭐 다 넘어가고요. 뭐 다 넘어가고 여기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다 넘어가고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 주요 내용. 이게 기간 때문에 그래. 추진 일정 때문에. 볼게요. 과세자료 활용하여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추계한다. 이거 4월이죠. 지금 한 겁니다. 이미 끝났어요. 이거는 손실 추계했죠. 그죠? 피해지원금입니다. 방역지원금 이제 아니에요. 완전히 방역지원금과 성격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기준의 새로운 대상자의 새로운 이름이에요. 피해지원금 추경 즉시 통과입니다. 날짜가 없죠. 왜? 추경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니 날짜를 기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추경 통과 즉시 하겠다는 거죠. 준비를 해놓고 이때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하겠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안은 나왔던 거 뭐라고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게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왜? 정무적 판단 전혀 없어요. 소상공인 마음 전혀 이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치권에 분명히 입김이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새로운 정부가 이 인수위잖아요. 물론 인수위 인원 그대로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새로운 정부의 주요 요직을 가겠지만은 아무튼간에 인수에서 나왔던 내용이지 새로운 정부의 추경안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죠? 물론 요거 토대로 추경안을 짜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 사이에 뭘 해야 돼요? 소상공인 연합회라든지 이렇게 단체들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정말 임무가 막중합니다. 정말로 소상공인을 대변한다 그러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예.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요 공문 내용만 할게요. 예, 전 쓸데없는 얘기 안 하니까. 아무튼간에 공문 내용만 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예, 너무 안타까워서. 추경 통과 즉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22년도 1분기, 2분기 손실보상 지급시 보정률 사안액 요거 6월달에 한다고 합니다. 예, 1, 2분기니까 6월달에 하고 채무조정은 10월에 한대요. 한참 멀었습니다. 대안대출, 특례자금 지원 10월달에 한참 멀었어요. 한참 멀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 세제, 세정지원 8월 잠정이에요. 8월 잠정 이런 거. 뭐 납부 연장 다 이런 것들, 그죠?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이거는 뭐 바로 하죠.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거고 개인은 종합소득세니까 5월부터 뭐 지방소득세네요. 지방소득세. 그러면은 바로 이제 5월부터 가능한 부분이겠죠. 자, 이게 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공문 그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공문 그대로.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600만 원은 그러니까 요 안에 따르면 600만 원은 아닙니다. 이게 팩트예요. 네. 그래서 정부는 오늘 인수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수위에서는 오늘 금액은 모른다. 추경안이 나오면 그때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피해가더라고. 이렇게 피해갔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 공문 그대로 간다 그러면 600만 원은 힘들어요. 계산상 산술상 따져봐도 힘들고요. 무엇보다 업종별 피해로 간다 그러면 어떤 분도 그럴 거예요. 나는 손실을 입었으니까 받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업종별로 가요. 개별로 할 수가 없어요. 개별로. 이게 무슨 손실보상도 아니고 피해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방역적인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일일이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손실보상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못 받는 분 더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럼 업종별로 간다 그러면 해당 안 돼서는 업종 어떡할 거야. 피해는 있는데 피해는 받는데 전체 업종은 피해를 안 받았어. 나는 피해를 입었는데 내가 속된 업종은 따져보니까 피해를 안 받았다고 결론이 난 거예요. 예전에 지원금이 그랬잖아요. 예전에 지원금 못 받는 거예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과거에. 안 그런 거야? 이게 한두 번이 아니어갖고 그래요. 이게 엄청나게 정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논란이 많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게 과거에 지원금이 그래서 혼란스럽고 그래서 막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다시 겪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되게 안타깝고요. 예. 이건 좀 그래요, 솔직히. 아니 제가 그러니까 제 영상을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 영상을 많이 봐요. 그쪽도 저쪽도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댓글에다가요. 여러분 얘기 좀 남겨주세요. 예. 여러분의 솔직한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일일이 코멘트는 못 달아드리더라도 신관관계상 좀 이렇게 관계자들이 좀 볼 수 있도록 달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551명인가요? 551명 계사? 어디 있어요? 아까 551만 계사라고 했나? 이거 좋아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551만 계사 이거 이런 분들한테 준다 그러니까 이제 못 받으시는 분들도 이제 뭐 받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상자가 넓어진 거죠. 근데 예산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못 받는 분도 또 못 받을 가능성 큽니다. 받았던 분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목소리 톤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또 방송에서 이 얘기 할 겁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오늘 나왔던 인수위의 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강조지만 바뀔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인수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인수위 아니지 정부의 추경안이 나와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실망하거나 이게 막 이제 끝난 것처럼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인수위가 던졌을 뿐이지 이걸로 뭐 정해진다, 뭐 이걸로 그대로 간다.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 판단은 이대로 절대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소상공인 분들의 그 목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예. 댓글로 해서 좀 볼 수 있도록 그 당사자들이 좀 봐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남겨주시기를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아마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아마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은 우리 여정 패밀리 네, 그렇죠. 여정 패밀리들 아니신 분들도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정 패밀리 아니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뭐 구독해달라는 얘기 전혀 안 하죠. 아시죠?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은 뭐 구독해주세요 뭐 안 하잖아요. 저는 그런 스타일 아니라서. 근데 지금 해주셔갖고 저기 당자 그리고 여기 이런 당사자들이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이렇구나. 그리고 이거 끝나면 구독 취소해도 돼. 일단은 끝나고 나서 그 2차 추경치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 지원금 받으시고요. 그때 가서 이제 구독 취소하시던지 그때 가서 구독 취소하셔도 되니까, 일단은 지금 안 되겠어요. 이거 진짜 이대로 가면 안 돼. 그냥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힘을 실어 주십시오. 힘을 실어 주시고 나중에 이제 구독 끊으셔도 돼요. 그 추경 끝난 다음에. 그래서 좀 이거는 제 목소리가 좀 나갈 수 있도록 확실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수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좀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부담돼요. 솔직히 말하면 안 부담되겠습니까? 뭐 KBS 아시잖아요. KBS 뉴스 나가고 연합뉴스 나가고 뭐 YTN 주요 방송국은 다 나가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제가 막 이런 거 뭐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제 입장에서 부담되겠습니까? 근데 아닌 건 아닌 걸 어떻게 하죠? 이걸 진짜 이건 아닌데. 진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저는. 이게 논란을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소상공인 마음을 이렇게 모르시지? 라는 안타까움? 진짜 안타까움에 전 정치색이 없잖아요.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또 뭐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여정 패밀리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우리 여정 패밀리 아니신 분들,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이제 나가주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만 남아 계시죠? 예,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이제 팩트 체크 해드렸잖아요. 인수위의 공문 그대로 보여드렸죠?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된 게 없어요. 결정은요, 국회에서 땅땅땅 하기 전까지는 결정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합의라는 게 중요하고요. 수기 과정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수기 과정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의 머리를 맞대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수기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기 과정이라는 게 꼭 필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 2차 추경도요, 국회에서 또한 새로운 정부 안에서도 아마 수기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될 것이라 확신하고 희망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600만 원을 기대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원했던 거는 사각지대이신 분들도 600만 원을 받는 거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못 받으신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 종이세금 계산서 부분이라든지 19년도 후반에 창업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다 600만 원을 받은 그런 안을 내가 기대했었는데, 예, 약간 무리를 하더라도, 적재구체 발행하더라도 약속은 약속이고, 이게 좀 그런 걸 기대했었는데 뭐 완전히 그냥 바뀌어버려갖고 지금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근데 실망하지 말을 필요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뭐라고요?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여정 패밀리들은 저하고 진짜 재작년부터 막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랬잖아요, 옛날에 희망회복자금도 그랬고 뭐 다 그랬습니다. 뭐 끝난 게 아니다. 그죠? 우리 여정 패밀리 아시잖아요. 끝난 게 아닌 거죠. 이거는 뭐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거라고 저는 희망을 겁니다. 저는 이거 바뀔 거라고 봅니다. 이거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놓지 맙시다. 아시겠죠? 자, 오늘 조금 놀란 가슴이 있을 겁니다. 뭐 600만 안 나오니까 뭐 나 그거에 따라서 대출도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계획을 잡아놓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실 텐데 실망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막 슬퍼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뭐 우울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고 언제든지 이 안은 바뀔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힘내시고요. 항상 여러분 편에서 제가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동안 계속 해왔잖아요. 여러분과 소통했잖아요. 없는 시간, 있는 시간 내면서 여러분의 댓글과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다행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일 제가 이제 학교 수업이 있어서 중간고사예요. 요즘 대학교는 중간고사에서 중간고사 문제를 내려고 제가 오늘 오후 시간을 빼놨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오늘 발표를 해서 제가 빨리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저는 이제 끝나고 이제 내일 우리 아이들 학생들 중간고사 문제 내려고 이제 가겠지만은 여러분 아무튼간에 희망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바뀝니다. 이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됩니다. 우리는 잘 돼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잘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저는 될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고 함께 이 상황을 같이 극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합니다. 주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금요일 불금이잖아요. 장사 잘 하시고요. 엄청난 매출로서 정말 큰 매출을 일으키시기를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희망해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제가 조금 흥분했다면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영상이 또 길어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흥분했다 그러면 너그러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